남편은 우리 딸의 치료를 위해 따로 모아두었던 돈을 가져가 자기 어머니의 휴가 비용을 지불했다. 햇볕에 그을리고 행복한 얼굴로 시어머니가 중환자실에 들어섰을 때 딸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는 그 돈으로 여행을 다녀오신 거예요? 그 순간의 정적은 고막을 찢는 듯했고 그 질문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심장을 찔렀다. 수지는 처음에는 걱정하지 않았다. 단지 피곤하다고만 생각했다. 학년 말이기도 했고 직장일도 바쁘니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6살 된 그녀의 반짝이는 별, 할인이가 저녁이면 다리가 아프다고 자주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용히 앓는 듯 하더니 점점 자주, 심지어 밤에도 깨서 울 정도가 되었다. 수지는 약을 발라주고 다리를 주물러 주었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 평소 활달하고 명랑하던 할인이는 조용해졌고 앉아서 그림만 그리는 시간이 많아졌다. 엄마, 오늘은 공원 안 가면 안 돼요. 다리가 아파요. 어느 날 할인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매주 주말마다 공원에 가는 것은 그들만의 작은 의식과도 같았으니까.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느낀 수진은 소아과에 예약을 하고 이후 정형외과에 진료 의뢰서를 받아 방문했다. 정형외과 의사는 할인이의 다리를 꼼꼼히 살펴보았고 질문을 던지며 오랫동안 진료했다. 그리고 얼굴이 굳더니 말했다. 엑스레이를 찍고 추가 검사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진은 바늘방석 위에 앉아있는 듯했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결국 병원에서 전화가 왔고 가능한 빨리 내원해달라고 했다. 의사 진료실에 들어선 순간 수진은 의사의 눈빛만 보고도 직감할 수 있었다. 안쓰러움과 우려가 뒤섞인 그 눈빛. 수진 씨,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할인이의 허벅지 뼈에서 종양이 발견되었다. 즉시 종양 전문의를 만나야 했고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 종양, 암 전문의, 수술. 단어 하나하나가 사형 선고처럼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다. 수진은 멍한 상태로 진료실을 나와 손에 쥔 종양센터 의뢰서를 바라보며 복도벽에 기대섰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머리는 울렸다. 할인아, 우리 딸. 그녀는 속삭이며 눈물을 흘렸다. 처음 종양센터를 방문했을 때 그곳은 악몽처럼 느껴졌다. 긴 대기줄, 지친 얼굴들, 약품 냄새가 섞인 공기. 정밀 검사와 상담 끝에 진단은 확정되었다. 희귀한 형태의 종양. 가능한 한 빨리 수술해야 했다. 수술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담당 의사가 조심스레 말했다. 우린 최선을 다하겠지만 보장은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빠를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수진은 귀가 멍해졌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월급은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대부분이 주택대출과 생활비로 빠져나갔다. 저축은 거의 불가능했다. 수진은 남편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재훈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래, 안 좋네. 근데 뭐 방법을 찾아보자. 마치 그렇게만 말하면 해결될 것처럼 들렸다. 수진은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돈을 빌릴 수 있을지 묻고 또 물었다.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형편이 어렵다며 거절하는 이들도 있었다. 직장에서도 상세하게 상황을 설명했고 상사는 이해해주며 일부 지원금을 마련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사내 모금까지 제안했다. 수진은 모든 소비를 줄였다. 옷도 영화도
매일 아침 즐기던 커피 한 잔도 매 푼을 할인이라고 적힌 봉투에 모았다. 밤이면 할인이가 잠든 후 컴퓨터 앞에 앉아 암 관련 포럼을 뒤지고 전문 병원과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샅샅이 뒤졌다. 재훈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도 뭐든 해볼게. 알바라도 하든지. 그는 실제로 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다. 수진은 그를 믿었다. 할인이의 병이 둘 사이를 더 끈끈하게 만들었다고 느꼈다. 불안과 희망 속에서 그들은 버텼다. 불안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희망은 조용히 가슴 속에서 힘을 주었다.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는 믿음, 할인이가 나을 거라는 믿음, 둘이서라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다는 희망. 시간이 흘러갔다. 수진과 재훈은 말 그대로 죽을 힘을 다해 일했다. 수진은 추가 근무를 신청했고 재훈도 가리지 않고 알바를 맡았다. 두 사람은 모든 지출을 줄이고 작은 돈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할인이 봉투 안의 돈은 점차 모였다. 수진은 그 작은 아파트를 다시 바라보았다. 예전엔 소박하지만 따뜻한 보금자리 같았던 곳이 지금은 오직 한 가지 목적, 딸을 살리는 일 외엔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다. 재훈은 자주 말했다. 그의 어머니 정국 씨도 손녀 걱정이 많다고, 도와주고 싶어 한다고. 하지만 정국 씨는 말뿐이었다. 그녀는 자주 전화를 걸어 하리니 상태를 묻고 온갖 조언을 늘어놓았지만 정작 금전적인 도움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수진은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수술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몇 달간 피말리는 시간을 견디고 나서 마침내 필요한 금액이 모였다. 수진은 봉투 안의 돈을 여러 번 세어보며 믿기지 않는 듯 눈을 반짝였다. 곧장 병원에 전화해 수술비를 낼 준비가 되었다고 알렸다. 좋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다. 다음 주에 입원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들만 준비해 주세요. 수진은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안도감, 피로, 그리고 벅찬 감정이 뒤섞였다. 그녀는 할인이를 껴안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질 거야, 우리 딸. 이제 다 잘 될 거야. 그날 저녁, 재훈은 평소보다 더 늦게 집에 돌아왔다. 수진은 그에게 병원과의 통화를 이야기했고 입원 날짜까지 정해졌다고 전했다. 재훈은 웃으며 말했다. 이제 끝났네. 제일 무서운 건 지나갔어. 이제 수술만 잘 되면 돼. 밤이 깊어갈 무렵 할인이가 잠든 뒤 부부는 조용히 주방에 앉아 차를 마셨다. 수진은 재훈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고통, 눈물, 피로, 그 모든 시간이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믿었다. 그녀는 그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둘이 함께했기에 이 모든 걸 버텼다고 느꼈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를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단 하루 만에 무너졌다. 이번 하루 전날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단호했다. 수진 씨, 안타깝지만 아직 수술비 입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술 예약은 취소됩니다. 오늘 중으로 입금이 되지 않으면 다른 환자에게 순서를 넘겨야 합니다. 수진의 세계는 무너졌다. 땅이 꺼지는 듯한 느낌에 몸에서 힘이 빠졌다. 그 모든 노력, 밤을 새우며 일한 시간, 구걸하듯 도움을 요청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게 물거품이 되었다. 그럴 리가요. 저희 돈 모았어요. 재훈 씨가 어제 입금하기로 했는데요. 수진은 손이 떨리며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 또 신호음, 그리고 침묵. 몇 번을 반복하다 겨우 그가 전화를 받았다. 재훈 씨, 돈은 어디 있어요?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수술비 안 들어왔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재훈은 머뭇거리며 횡설수설했다. 그게 저기 엄마가. 불길한 예감이 차가운 물처럼 수진의 등을 타고 내려갔다. 무슨 말이에요? 돈이 어디 갔냐고요? 엄마가 여행을 너무 가고 싶다고 해서 평생 일만 하고 어디 한 번도 못 가봤잖아.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싸게 나와서.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우리 딸 수술비를 당신 엄마 휴가 보내는 데 썼다고? 수진아, 진정해. 할인이 아직 시간 있어. 의사도 종양이 천천히 자란다 그랬잖아. 엄마는 진짜 절박했어. 이번이 아니면 평생 못 간다 그랬어. 나 곧 갚을게. 갚는다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 수술이 우리 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시간을 끌수록 위험해진다고 했잖아. 분노, 절망, 무력감이 복잡하게 뒤엉켜 가슴을 짓눌렀다. 밤이 깊어질 무렵 수진은 침대 끝에 앉아 눈이 붉어진 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고개를 숙인 채 들어온 재훈. 그는 무거운 한숨과 함께 소파에 주저앉았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엄마가 정말 간절했어. 한 번만 봐줘. 우리 딸의 생명이 간절하지 않았어?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녀의 목소리엔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할인이는 어리잖아. 젊잖아. 기회가 많잖아. 엄마는 이제 나이도 많고. 말도 안 돼. 넌 지금 내 엄마 소원이 내 딸의 생명보다 중요하단 말이야. 수진은 재훈을 향해 일어서며 외쳤다. 넌 우리를 배신했어. 딸을 버렸고 날 무시했어. 당신은 그냥 약하고 엄마 말이면 뭐든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어.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알았다. 수진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그는 항상 어머니의 뜻을 거역하지 못했고 가족보다 그녀의 요구를 우선시해왔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드러났다. 정국 씨는 재훈에게 끊임없이 전화했고 눈물로 호소하며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여행 못 간다는 말로 아들을 조종했다. 재훈은 결국 그 조종에 무너졌다. 수진과 할인이의 고통보다 어머니의 눈물이 더 강하게 다가왔던 것이다. 수진은 더는 울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 안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났다. 단단한 결심,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다시 일어서리라.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단 하나의 생각만을 안고 눈을 떴다. 돈을 찾아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는 다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아는 사람, 친척, 옛 동창까지 모두에게 부탁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보탰고 어떤 이는 단호히 거절했다.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시도했지만 재훈의 신용불량 이력이 걸림돌이 되었다. 정식 대출이 안 되자 수진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의 대부업체들을 찾아갔다. 위험하다는 걸 알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빚에 빚을 더해 몇 군데에서 돈을 끌어모았다. 큰 리스크였지만 지금은 딸의 생명이 먼저였다. 수진은 도심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돈을 구했다. 진이 빠지고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할인이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질 무렵 수술에 필요한 전액을 손에 쥐게 되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병원에 가서 돈을 납부했다. 수술은 2주 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병원 측은 그렇게 안내했다. 수진은 그 말을 들은 순간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다. 그녀는 다 쓰러진 몸으로 집에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해냈다. 딸을 구한 것이다. 할인이는 입원했다. 병원의 연한 초록색 벽은 수진에게 무겁고 음침하게 느껴졌지만 그 안에서도 그녀는 집중된 희망을 품고 있었다. 수술은 아침 일찍 진행될 예정이었다. 수진은 딸 곁을 떠나지 않았다. 매 순간을 사랑과 정성으로 채웠다. 동화책을 읽어주고 조용한 게임을 하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딸의 불안을 덜어주려 애썼다. 재훈도 병문안을 왔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있었다. 수진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송곳조차 닿지 않았다. 무겁게 짓누르는 죄책감이 그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다. 수진은 그의 후회를 느낄 수 있었지만 지금 그 후회는 그녀에게 너무 늦고 너무 약해 보였다. 용서란 말은 아직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감정이었다. 수술 당일, 수진은 병원 복도에서 숨을 죽이며 시간을 보냈다. 머릿속엔 수천 개의 생각이 교차했고 조용히 속으로 기도했다. 몇 시간 후 담당 의사가 나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수진은 그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긴장, 고통, 공포, 모든 감정이 빠져나가듯 그녀는 벽에 기대 숨을 내쉬었다. 할인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하루에 몇 분씩만 면회가 가능했지만 그 몇 분이 수진에게는 생명 같은 시간이었다. 딸을 마주하고 그 작고 여린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다시 힘을 얻었다. 재훈도 병원에 함께 오곤 했지만 그는 항상 한 발짝 뒤에 머물렀다. 병실 구석에 서서 침묵했고 가끔 꽃이나 과일을 들고 오기도 했지만 그것은 단지 죄책감의 형식적인 표현처럼 보였다. 수진은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 사이엔 깊은 균열이 생겼고 그 틈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메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수술 후 3일이 지나고 할인이의 상태가 조금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진 그날, 수진은 상상조차 못했던 장면을 마주했다. 병실 문이 활짝 열리며 정국 씨가 환한 미소를 머금고 등장한 것이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화사한 옷차림, 손에는 가득 든 기념품이 든 쇼핑백. 어머, 나왔어요. 그녀는 병실을 둘러보며 흥겨운 목소리로 외쳤다. 보고 싶었죠. 내가 터키에서 얼마나 멋진 걸 많이 사왔게요. 수진은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앞에서 시어머니는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냉장고 자석, 열쇠고리, 사탕, 온갖 잡동사니를 할인이에 침대 옆 탁자 위에 늘어놓기 시작했다. 뜨거운 태양, 따뜻한 바다, 맛있는 음식, 흥미로운 관광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 목소리는 자랑과 자화자찬으로 가득 찼다. 수진은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속에서는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할인이의 얼굴이 변해가는 것을 보았다. 처음엔 당황한 표정이었고 이내 그것은 실망, 그리고 조용한 어린 슬픔으로 바뀌었다. 재훈은 병실 한 구석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상황이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는 듯 했다. 그는 수진이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기를 바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큰 오산을 하고 있었다. 정국 씨는 여전히 자신이 중심인 듯 들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고 기념품을 나눠주며 말을 멈추지 않았다. 이건 할인이 너한테. 그녀는 인형 하나를 내밀며 말했다. 낙타야, 할머니랑 터키 기억나라고. 할인이는 힘없이 베개에 기대 앉아
정국 씨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커다란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그 돈으로 놀러 가신 거예요. 그 순간 병실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정국 씨는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재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고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병실을 메운 건 할인이의 희미하고 끊어지는 숨소리뿐이었다. 그 안에는 이제 막 어린아이가 보기엔 너무도 무거운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아이답지 않았다. 순수함보다 깊은 상처가, 웃음보다 오래된 질문이 서려 있었다. 할인이는 자신 앞에 선 이 여인이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보다 여행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걸 그 짧은 순간에 이해한 듯 보였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가슴 속엔 불같은 분노가 일렁였지만 이제 그 감정조차 식어버린 듯했다. 대신 그녀 안에 자리 잡은 것은 얼음처럼 차가운 결심이었다. 그날 밤 재훈이 모든 것을 털어놓은 이후로 그녀는 이미 마음속에서 모든 정을 끊어내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이제야 확신이 들었다. 더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더 이상 이 아이가 이런 어른들 때문에 상처받게 두지 않겠다는 것. 수지는 천천히 할인이 곁으로 다가가 머리카락을 매만져 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몸을 돌려 전국 씨를 향해 말했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여긴 더 이상 어머님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녀의 말엔 분노도 비난도 없었다. 단지 더는 참지 않겠다는 피로하고 지친 이의 침묵 속 외침이었다. 정국 씨는 당황해하며 입을 열려 했지만 수지는 눈빛 하나로 그녀를 멈춰 세웠다. 그 눈빛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의 고통과 단절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재훈이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칫했다. 그는 어머니를 두둔하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수지는 그를 외면했다. 마치 그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듯한 눈빛이었다. 재훈 씨, 어머님 데리고 나가주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한 뒤 다시는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재훈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말없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정국 씨는 마지막까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인이를 바라보았지만 아이는 고개를 돌려 벽만 응시했다. 그들은 그렇게 조용히 병실을 떠났다. 문이 닫히고 병실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할인이의 손을 잡고 침대에 앉았다. 그 작은 손 안에는 세상을 버텨내는 힘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수지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우리 딸. 이제 정말 괜찮을 거야. 며칠 후 의사의 허락을 받고 수지는 할인이를 병원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말다툼도 설명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짐을 싸고 남편에게 짧은 메모 한 장을 남겼다. 나 이혼 신청할 거야. 퇴원 후 처음 며칠간 할인이는 많이 지쳐 있었고 감정 기복도 심했다. 수지는 하루 종일 딸 곁을 지키며 그녀가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도록 애썼다. 동화를 읽어주고 인형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고 공원을 산책하며 예전의 웃음을 되찾아주려 노력했다. 재훈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다. 용서를 빌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했다. 그는 할인이를 사랑한다며 자신이 어리석었고 모든 걸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진은 단호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이었고 신뢰를 무너뜨린 죄였다. 그녀는 다시는 그와 같은 실망을 겪고 싶지 않았다. 몇 주 후 그녀는 정식으로 이혼을 신청했고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재훈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모든 걸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혼 후 수진은 자신이 마치 오래된 사슬을 끊어낸 것처럼 느꼈다. 무거운 짐을 벗은 듯한 해방감.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재훈도 정국 씨도 의식할 필요가 없었다. 혼자였지만 그 어떤 때보다 강했다. 그녀에겐 할인이라는 존재가 있었으니까. 수진은 도시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다. 생계를 위해 두 군데 일을 하면서도 딸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힘들었지만 그녀는 절대 불평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잠시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할인이가 회복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어느 날 저녁, 할인이가 잠든 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문을 열자 문 앞엔 재훈이 서 있었다. 초췌하고 지친 얼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늦은 거 알아. 네가 날 절대 용서 못할 거라는 것도 알아. 그래도 할인이를 보고 싶었어. 수진은 말없이 그를 들여보냈다. 재훈은 조심스레 할인이의 침대 옆에 다가가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혔다. 나는 나쁜 아빠야. 하지만 정말 사랑해. 우리 아이를.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장면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후회가 진심이라는 건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용서는 여전히 먼 이야기였다. 재훈은 잠시 아이 곁에 머물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문 밖으로 나갔다. 수진은 그가 사라진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마치 다시 돌아올 것만 같아서.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삶은 다시 흘러갔다. 할인이는 점차 건강을 되찾았고 예전처럼 활기차고 밝아졌다. 수진은 여전히 두 곳에서 일하며 생계를 책임졌고 동시에 딸을 돌보며 미래를 위해 하나씩 준비해 나갔다. 힘든 날도 많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제 오직 한 가지 이유만이 남아 있었다. 할인이를 지키는 것. 그 하나로 충분했다. 어느 봄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던 오후, 수진과 할인이는 함께 공원을 걷고 있었다. 벚꽃이 흩날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할인이는 예전보다 더 자주 웃었고 더 활발하게 움직였다. 병과 싸운 흔적은 아직 몸 어딘가에 남아 있었지만 아이의 눈빛은 더 단단하고 더 깊어져 있었다. 그때 할인이가 문득 걸음을 멈췄다. 수진은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왜 그래, 할인아? 할인이는 고개를 들고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망설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이제 다시는 안 보는 거야? 그 질문은 칼날처럼 수진의 마음을 스쳤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아이 옆에 무릎을 꿇었다. 따뜻한 손으로 할인이의 볼을 감싸며 말했다. 글쎄, 엄마도 잘 몰라. 언젠가는 다시 볼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은 우리 둘이 있는 게 더 좋아. 할인이는 엄마에게 안겨왔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속삭였다. 난 엄마가 좋아. 엄마만 있으면 돼. 수진은 아이를 꼭 안아주며 조용히 입을 맞췄다. 엄마도 널 사랑해, 할인아. 아주 많이. 그 순간 그들은 세상에 단 둘뿐인 듯했다. 모든 상처와 아픔, 슬픔과 눈물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함께 이겨낸 모녀였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끝없이 사랑하며 앞으로도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수지는 믿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고. 하린이가 곁에 있으니까.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다. 더 이상 속지도 침묵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제 정말로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다.